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엄청난 호재가 발표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좀 이상한 상황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최근 나온 투자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미스터리부터 한번 풀어보죠. 아니,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건 정말 최고의 호재잖아요?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가는 왜 거꾸로 가는 걸까요?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이 현상 뒤에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딱 하고 현실이 되는 순간 그 기대감에 미리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됐다 싶어서 이익을 실현하려고 주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참 역설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네, 보고서는 바로 이 역설의 핵심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만의 아주 독특한 구조에 있다고 딱 짚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책임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성장 엔진을 동시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사를 보면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 얼굴은 지금 당장 아주 안정적으로 현금을 착착 벌어들이는 현재의 사업, 즉 캐시카우고요. 다른 한쪽 얼굴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끌 잠재력을 가진 사업, 바로 스타인 거죠.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현재의 엔진, 캐시카우 사업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죠? 보고서를 보면요, 이 현재 사업이 그냥 부업 수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무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0%나 급증했어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록적인 속도로 현금을 막 찍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이익 성장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 머니트리 카드가 있습니다. 이 고수익 상품의 월 충전액이 보이시죠? 전년 대비 무려 70%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캐시카우 사업이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앞으로 키워야 할 미래 사업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을 외부에서 돈 빌릴 필요 없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시장에 모든 관심과 또 약간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 스타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증권형 토큰 발행, 우리가 STO라고 부르는 분야죠. 이 미래 사업의 잠재력은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곳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STO 시장이 무려 367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STO.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의 지분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에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업이 시작되려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1년이라는 시간의 틈, 보고서에서는 이걸 실현 격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소식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야? 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로 가는 길이 항상 꽃길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 보고서는 그 부분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콕 집어서 말하는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세부 교칙 같은 행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 둘째, 주가에 이미 미래의 성공이 너무 많이 반영돼 있어서 작은 충격에도 휘청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대한 자본을 가진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 공룡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거라는 거죠. 특히 이 밸류에이션 리스크는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표를 보시면
비슷한 결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갤럭시와 모니트리의 주가 지표가 월등히 높죠. 이건 미래 STO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너무 많이, 어쩌면 과도하게 주가에 녹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한쪽엔 강력한 현재가 있고 다른 한쪽엔 불확실하지만 정말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여러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죠.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투자 보고서는 과연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서두르지 말고 단기적인 주가 압력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려라.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주가가 6,000원에서 6,800원 사이,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확보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정말 시적으로 그리고 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죠.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니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한 기업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부동산, 미술품, 세상의 모든 자산이 주식처럼 쪼개져 거래되는 시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 자체가 뒤바뀌는 거대한 금융혁명의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